자, 이제 7단원이에요. 우리 정적분의 근사값과 이제 급수의 값, 요 단원인데, 여기 단원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알겠죠? 미리 말하지만. 그래서 여기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좀 쉬워요. 그 다음부터 적분이. 막 뭐, 넓이하고, 그 다음 회전체, 그 다음 뭐, 이제 곡선의 길이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많이 어렵진 않아. 근데 여기까지가 좀 어렵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좀 도입을 해보면 이제 정적분의 근사값을 왜 구하는지 한번 이런 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정적분 근사값을 왜 구하겠어요, 보통? 이상적분에서 비슷하게 생각했었는데 적분이 안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미분이랑 다르게 적분은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야지 적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형태에 따른 적분 방법을 쭉 배웠잖아. 치환적분, 부분적분부터 뭐 삼각치환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적분이 되는 형태가 한정적이라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적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적분하기 힘든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면 우리 적분을 못 하잖아. 근데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웠던 거는 뭐 이상적분일 때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상적분도 아니지. 왜냐면 뭐 불연속인 점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적분과 무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상적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런 이상적분이 아니어도 적분이 안 되는 형태 있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적분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요거에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자. 알겠죠? 정확히 계산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근사값을 가지는지는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나온 게 이 단원 내용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왜 정적분이 근사값을 생각해야 되는지 알겠지? 아, 적분이 안 되는 경우는 계산이 안 되니까 근사값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런 생각에서 이제 나온 거지. 그래서 정적분의 값을 직접 구하지 못하므로 우리 근사치로 추정을 한다. 결국 근사치로. 이건 그냥 보면 돼. 자, 그래서 네 가지 형태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제형 공식, 두 번째는 심슨 공식, 세 번째는 정적분과 부등식, 네 번째는 급수를 이용한 근사 공식.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 4번 급수를 이용한 근사 공식이 제일 중요해.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1, 2, 3번은 거의 안 나온다 보면 돼요. 아주 드물게. 알겠어요? 거의 4번 급수만 잘 해도 거의 무방하다 볼 수 있지. 자, 1번 보시면 이제 제형 공식. 그러니까 제형이라는 게 저게 아마 한자일 거거든요. 사다리꼴이라는 뜻이야. 제형 공식. 알겠죠? 사다리꼴 공식이다. 그러니까 뭐 제형 공식, 사다리꼴 공식 뭐 어떤 용어든지 다 알아야 되긴 하지. 그러니까 뭐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구간 A, B. 폐구간 주어져 있는데 A에서부터 B까지. 요거를 몇 등분한 거다? N등분을 한 거야, N등분. 구간을 N등분 한다는 거야. 이거 우리 구분구적법에서 좀 했었죠. 우리 리만적분에서. 막 N등분 분할했었잖아. 일단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구간을. 그러면 여기가, 이거 잘못 썼네. N분의 B-A가 되겠죠. 한 조각이. 맞아요? 그 밑변의 길이가 N분의 B-A가 된다. 이거 하여 이제 사다리꼴 면적을 이용한다는 거죠. 사다리꼴의 면적.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 그림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자,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굳이 유도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이해해 보는 거야. 뭐냐면 뭐 요런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럼 이거를 A부터 B까지 적분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 보자. A부터 B까지 적분해야 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적분이 안 되는 형태일 때. 그러니까 적분이 되는 형태여도 공식을 적용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적분이 안 되는 형태일 때 더 의미가 있겠지. 뭐 적분이 되면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값을.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곡선 형태에서 A부터 B까지 적분. 결국 이 면적을 구하는 건데 이게 구하기가 좀 힘들었을 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몇 등분한다? N등분 하는 거야, N등분. 이거 2등분 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4등분 한 거. 그래서 이렇게 쭉 등분할 수 있죠. 한번 4등분만 생각해보고 일반화 시켜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 리만 적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상적분하고 하적분을 정의해서 해놨죠. 맞아요? 이제 하적분은 뭐였어? 요 하합이라고 해야죠. 하합. 요 직사각형, 작은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 맞아요?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 면적의 합이 하합이었고 그 다음에 상합은
요 큰 직사각형 면적의 합이었죠. 이렇게 큰 직사각형. 맞죠? 근데 이렇게 하합이나 상합은 보면은 조금 차이가 크긴 하지. 근데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얘를 직사각형으로 볼 게 아니라 사다리꼴로 한번 보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끝을 이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이렇게 이을 수 있고, 여기하고 여기도 이렇게 이을 수 있고, 여기하고 여기도 이렇게 이을 수 있지. 그럼 봐봐. 오차가 훨씬 더 줄어들죠. 오차가 요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 요만큼 오차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정적분의 값이랑 비슷하겠지. 하합이나 상합보다는 오차가 훨씬 더 작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게 이 사다리꼴 공식이에요. 아, 직사각형 말고 사다리꼴을 구하면은 오차가 훨씬 더 작겠구나. 일반적인 곡선 형태일 때는. 알겠어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일 테니까 곡선들이 다.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해서 다 더한 게 공식인 거야. 이해되죠? 아, 그래서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 걸 이제 파악해 보면 되겠지. 그럼 우리 사다리꼴 면적 구하는 공식 뭐였어? 일단은 밑변 알아야 되죠? 요거 높이라고 보자, 높이. 사다리꼴에서 보통 이걸 높이로 두니까. 맞아요? 그래서 H라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H인데 우리 H는 어떻게 돼? 저기 써 있지. A부터 B까지 이 구간을 N등분한 거다. N분의 B-A가 되죠. 맞아? 됐지? 요거 뭐 우리 저기서도 했었고, 리만 적분에서도. 자, 그러면 높이를 이제 잡았어요. 높이, 사다리꼴에. 그 다음에 뭐 알아야 돼? 밑변의 길이하고 요 위에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죠? 사다리꼴 넓이 공식 쓰려면.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 함수값이지? 여기도 함수값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첫 번째 y값, 두 번째 y값,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y값으로 둬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첫 번째 y값이야. 여긴 두 번째 y값.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다리꼴은 밑변이 y제곱의 윗변이 y1이죠. 맞아요? y2, y1.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사다리꼴 넓이 돼? 그러니까 그거 S1이라 해볼게요, 여기를. 그러니까 요 면적을 여기가 S1. 그럼 S1이 어떻게 돼요? 공식 뭐였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응? 그죠? 윗변하고 밑변 더해서 2로 나눈 다음에 높이 곱해주면 되죠. 기억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쵸?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2로 나눠준 거였잖아. 원리가.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아, 그래서 이제 2분의 h에 저 y1 더하기 y2.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밑변하고 윗변 더해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고 높이 곱하고. 됐지? 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다리꼴 넓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죠? 여기가 y2 더하기 y3잖아, 이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3 더하기 y4.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다? 2분의 h에 y4 더하기 y5. 이거를 이제 싹 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최종적인 저 넓이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 일단 2분의 h 공통이죠. 그 다음에 y1은 쭉 더해보면 이것만 쭉 더하면 되잖아. y1은 몇 개? 한 개 있지, 한 개? 합이? 나 y2는 몇 개 있어? 두 개. y3도 두 개. y4도 두 개. y5는 하나. 아,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y 값들은 다 이렇게 묶어줄게요. y4까지. 묶어주고 마지막 거는 하나니까 따로 쓰고. 요게 공식이야, 결국. 이해돼요? 요게 공식이라고. 이거를 이제 일반화만 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거를 뭐 4등분이 아니라 n등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n이 4일 때고 이제 n등분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부터 b까지 fx, dx 요 적분을 이제 근사를 하는 거다, 근사. 그러니까 요게 근사죠, 근사. 이 근사. 첫 번째 사다리꼴 넓이. 두 번째 사다리꼴 넓이. 그러니까 첫 번째 뭐 y0로 뒀네. 뭐 저렇게 둬도 되고 y1으로 둬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n번째 사다리꼴 넓이가 되겠죠. 맞아요? n등분 했으니까 사다리꼴이 n개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면 되냐면 일단 여기서 2분의 1 다 빼내서 앞에 2분의 h를 쓰고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맨 처음 항하고 맨 끝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맨 처음 y값하고 맨 끝에 있는 y값은 한 개씩 나오고 그 사이에 있는 y값은 두 개씩 나온다. 더해지는 거 과정 이해해보면 알 수 있지? 맞아요? 그렇게 외우면 돼. 2분의 h에 처음 y값하고 끝에 y값은 하나씩, 그 다음에 나머지 가운데 있는 y값은 몇 개씩? 두 개씩 나온다. 그럼 여기가 어디까지 더해지겠어? y n-1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y n하고 끝나죠. 자, 요렇게 공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항들은 몇 배 해준다? 2배 해준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1번 해봤어요? 자, 1번 한번 보자. 자, 다음 편은 직선 코스를 달리고 있는 달리기 선수의 속도를 0.5초 간격으로 3초 동안 측정한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쭉 보니까 이런 형태로 표가 나와 있네. 근데 이 선수가 3초 동안에 달린 거리를 어떤 공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주어져야 돼. 사다리꼴 공식 쓰려면 말이 주어져야지 이렇게. 자, 사다리꼴 공식으로 구한 근사값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 우리 h하고 그 함수값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잖아. 함수값이. 그러면 요 시간이 우리 x값. 맞아요? t가 이제 시간 저 x값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v가 y값이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시간에서 이 간격 있죠, 간격. 이 간격에서 h가 나오는 거야. 그럼 간격이 지금 몇이야? 0.5죠, 0.5.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h가 0.5라는 거 확인할 수 있구나. 0.5초. 그러니까 0.5초 간격으로 자른 거죠. 그러니까 몇 등분 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뭐 얘는 굳이 몰라도 돼. 그치? 근데 간격은 알아야 돼. h. 이게 중요하지. 공식에 이게 들어있었잖아. n은 안 들어있어. 맞아? 그러니까 h를 뭐 n으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h를 자체를 아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속도들이 결국 이 함수값이다 다. 맞아요? 그러면 처음 거를 뭘로 둔다? 뭐 y1으로 v1으로 둬도 되고 뭐 v0로 둬도 되고. 근데 뭐 공식 v0로 돼 있으니까 그냥 v0이라 해볼게. 그 다음에 얘는 v1, 얘는 v2, v3, v4, v5, v6까지. 자, 이렇게 총 7개가 나오죠. 됐어요? 자, 이제 적용하면 되지. 자, 그럼 따라서 이제 거리. 우리 거리는 속도를 어떻게 한 거야? 속도를 사실 적분하면 나오거든요. 맞아? 자, 속도를 적분하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넓이를 구해주는 거다, 거리. 거리가 넓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속도를 적분한 거야, 적분. t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거의 근사값을 구하는 상황이니까 적분의 근사값 사다리꼴 공식, 제형 공식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s가 vdt인데 요거를 이제 근사값으로 구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공식 적용해보자. 우리 2분의 뭐 나와요? 0.5. 2분의 h에 v0부터 v6까지 쭉 더하는 건데 첫 번째는 몇 개? 첫 번째하고 마지막 몇 개? 한 개씩 나오고 가운데 있는 건 두 개씩. 그러면 저 0은 그냥 안 써도 되는데 0 쓸게요. 그럼 2배에 v1부터 v5까지는 2배씩 되는 거지. 그럼 1.2 더하기 2.6 더하기 4.0 더하기 4.5 더하기 4.7까지. 자,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마지막 4.8은 하나. 맞아요? 4.8은 하나 해서 끝내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게 공식이야, 적용. 그럼 이거 이제 계산만 하면 되지. 자, 얘가 2분의 1이니까 앞에 4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하면 몇이지? 몇 나와요 이거? 2.4에 이게 5 나오지? 아닌데? 일단은 어떻게 하면 17 나와? 뭐 구할 수 있겠죠? 컨닝 좀 해야지 이런 상황은. 이게
계산해보면 뭐 나오겠지. 이건 나 못 가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계산해보면 9.7로 나올 거예요. 이제 4로 나눠보면. 다 더해가지고. 알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 2번 한번 보죠. 우리 적분 구간을 4등분 했대. 이 4등분 했다는 거. 이거 잘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 사다리꼴 공식 이용했대. 사다리꼴 공식. 그래서 정적분 요거의 근사값 구하는 상황. 이거는 물론 우리가 적분 ln으로 할 수 있죠. 근데 할 수 있는데 굳이 사다리꼴 공식을 쓰래. 그럼 그냥 써야지. ln 적분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뭘 파악해야 된다? 저 4등분 했다는 걸로 뭐? h 파악해야 되지. 그쵸? 높이. 그 다음에 사다리꼴 높이. 그 다음에 함수값들 다 찾아야 되죠. 맞아? 자, 그렇게 두 가지를 해야 돼. 일단은 첫 번째로 h를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h. 구간이 전체 몇이에요? 2죠, 2. 왜냐면 1부터 3이니까. 구간이 1부터 3이니까. 구간이 전체 2니까 이제 h는 뭐가 나온다? 4분의 2. 그러니까 여기가 3 빼기 1이지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h가 나와 있던 거 아까 공식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h가 대놓고 나와 있는 형태는 아니니까 이 구간을 저 등분 형태로 해서 찾아야 돼요. 이렇게. 알겠어요? 응. 자, 그럼 여기 몇이야? 2분의 1이지? 이제 구간 찾았고. 자, 두 번째. 함수값 찾으면 되지. 그러면 각각의 구간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좀 그림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x분의 1이니까 이런 형태. 그럼 이거 1부터 3이면 대략 뭐 이런 형태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 함수 그림 자체는 필요 없는데 그냥 그려본 거고, 그리는 김에. 자, 그럼 1부터 3인데 얘를 저 4등분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이 x값들이 중요하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중간. 더해서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여기 2인가? 그 다음에 여기도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이거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5네. 이렇게 되겠지? 뭐 이제 구간 뭐 2분의 1인 거 알았으면은 2분의 1씩 더해도 되고. 되죠? 자, 그러면 저기서의 뭘 구하면 된다? 함수값들 구해주면 돼. 그럼 첫 번째 y0가 1에서 함수값. 그러면 저 함수 y, x분의 1이죠, y가. 이 함수가 y는 x분의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역수치 하는 거네, x값에. 그럼 얘 1이고, y1은 3분의 2고, y2는 2분의 1이고, y3는 5분의 2고, y4는 3분의 1이라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네. 우리 공식 적용. 자, 근사값 1부터 3까지 x분의 1 dx의 이제 근사값은 뭐가 된다? 이제 2분의, 우리 h가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장은 몇 개? 1개. 그 다음부터 2배씩. 자, 그러면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몇 개? 1개 더이지? 저는 3분의 1.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뭘로 바꾸면? 그러니까 얘만 그냥 4분의 1로 바꾸면 이게 다행히도 저게 4번으로 답 나오죠? 여기 뭐 계산 통분까지는 안 하라고 돼 있네. 다행이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고. 자,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고 이거 프린트. 이걸 안 됐구나. 저것만 빼고 이걸 안 됐어. 네. 자, 우리 제형 공식. 근데 이게 보시면 기출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진짜 거의 안 나와, 제형 공식. 근데 그래도 근사값 구하는 기본 공식이니까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중요하진 않은 거고. 자, 우리 2번 이제 보죠. 심슨 공식. 자, 이게 두 번째 근사값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심슨 공식은 뭐냐면
포물선 공식이라고도 하죠. 요거. 그래서 포물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용한 면적 공식이다. 아, 이 포물선을 이용한 거야. 포물선. 자,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 그림 이제 그려져 있죠. 자, 요런 곡선에서 아까랑 비슷하지?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2등분 한 거야, 2등분. 그럼 아까는 요거 사다리꼴로 구했죠. 쭉 직선 이어가지고 했지. 근데 이번엔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 있지. 그걸로 구한 거야. 그럼 약간 저 둥그스름 하니까 오차가 더 작아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생각에서 이걸 착안한 거예요. 아, 사다리꼴은 그래도 직선이니까 조금 오차가 더 있네. 그래서 좀 더 욕심을 낸 거야. 얘를 우리가 알기 쉬운 곡선은 돼. 그러니까 곡선에서 제일 쉬운 게 2차 함수잖아. 뭐 lnx나 뭐 exponential x 이런 거 어려운 곡선이지. 맞아요? 그래서 제일 다루기 쉬운 2차 함수 곡선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였어. 자, 그래서 요거는 계산이 근데 되게 복잡해요. 유도 과정이. 그래서 유도 과정은 좀 생략하고 뭐만 좀 보시면 되냐면 이 한 조각 면적 있죠. 우리 맨 처음에 저거 재형 공식 할 때 면적들 구하는 건 되게 쉬웠잖아. 그냥 사다리꼴 공식 쓰면 되니까. 근데 얘는 막 요 함수 적분해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계산이. 그래서 좀 생략하고 이 첫 번째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2n 등분을 한다면. 알겠어요? 이건 과정은 생략하고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하나의 면적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싹 다 더하는 거야. 아까처럼.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은 직선보다 포물선이 곡선이 더 가깝다. 오차가 작다. 요 말을 좀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면적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요거. 그래서 한번 공식을 직접 봅시다. 그래서 심슨 공식은 우리 재형 공식은 n 등분이었죠. 근데 심슨 공식은 2n 등분한 거예요. 2n 등분. 그래서 더 세분화 시켜서 등분한 거지. 자, 그래서 요 형태고 우리 그러면 h가 뭐가 되겠어요, 이번에? 2n분의 b-a가 되겠죠? 2n 등분했으니까. 그래서 포물선을 이용한다. 그래서 2n 등분했을 때 한 조각이 어떻게 나온다? 한 조각이. 그러니까 이게 한 조각이었지? 자, 그러면 얘 나오고 두 번째 넓이가 그럼 요거겠죠? 두 번째는 여기 y2부터 해야 돼. 이걸 2n 등분한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총 몇 개 나오냐면 이게 총 n개 나오는 거야, n개. 알겠어요? 그러니까 2n 등분 해놓고 두 개씩 계산한 거야, 두 개씩.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총 n개가 나와요, 이 덩어리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싹 다 더하면 사다리꼴 공식이 유도가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아까처럼 외워두는 거야, 그냥. 이거 언제 유도해서 다 해. 알겠어요? 뭐가 공통? 3분의 h가 공통이지. 맞아? 그럼 3분의 h로 묶고 아, 그 다음에 이 y0부터 y2n까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몇 배씩 돼 있는지 아까 재형 공식은 양끝 빼고 가운데 다 2배였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 y1 있는데 얘는 4가 곱해져 있네. 일단 y2는 어떻게 돼? 2개 있네. 끝에 걸쳐 있으니까. 그 다음 y3 4개 있지, 4개. 얘 나머지는 없어, y3가. 그 다음 y4도 2개 있겠죠. 아, 그럼 파악돼? 홀수 짝수로 나눠진다. 홀수일 때 몇 배? 4배. 짝수일 때 몇 배? 2배. 그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하겠죠. 이번에도 양끝은 냅둬야 돼. 양끝은 냅두고 가운데 있는 y값들의 홀수 번째는 몇 배? 4배. 그 홀수 번째 쭉 쓰면 되지. 맞아요? 그럼 여기 뭐 어디까지 되겠어요? 요거까지 되겠네. y에 2n-1까지. 자, 홀수는 4배 하고 짝수는 몇 배? 2배죠? 짝수는 이제 이 끝에서 2배씩 나오잖아. 2배씩. 그래서 y2부터 y4 쭉 더해져서 어디까지? 2n까지 하면 돼? 안 되지. 2n은 하나야, 하나. 뒤에 더해지는 게 없잖아. 맞죠? 그래서 y에 2n-2까지 해줘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 y2n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일단 3분의 h고, 요건 좀 외워야지. 3분의 h고, 얘가 어떻게 된다?
홀수. 홀수는 4배. 그 다음에 짝수는 뒤에 거 빼고 몇 배? 2배. 기억할 수 있겠어? 근데 금방 까먹을걸? 금방 까먹어요, 사실, 공식이. 왜냐면은 막 그렇게 외우기 쉬운 형태도 아니고, 제형 공식은 좀 쉽거든. 근데 요거는 금방 까먹고, 이게 사실 기출에 나온 게 과기대밖에 없어요. 근데 과기대는 약간 이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매년 좀 내긴 해, 과기대는. 근데 과기대 말고는 이건 거의 나온 적 없어요, 기출에.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봐두셔도 되는 공식. 봤어요? 자, 4번 보시면 이제 n은 4일 때 심프슨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정적분 근사값 구하는 거죠. 아, 그러면 n은 4일 때니까 뭐가 구해져? n은 4일 때니까 4등분 했으니까 우리 h를 잡을 수 있죠, h?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h 잡아보자. 그럼 h는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우리 아까 공식이 2n분의 b-h라 했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 2n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4등분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2n은 여기서 이제 n이 2인상인 거지. 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체 등분을 2n 등분이라 그냥 해놓은 거죠. 알겠죠? 아, 그러면은 뭐야? 그냥 4분의 2 마이너스 0 하면 된다.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지. 됐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아까 이거 그림 그려서 했잖아. 아, 그럼 x 뭐 1만큼 평이동 됐으니까 뭐 이런 형태 거예요. 이런 형태에서 0부터 2까지. 자, 요걸 적분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고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2분의 3이지? 자, x 값들 다 찾았네. 그럼 여기서의 y 값들을 다 구해야 되죠. y 0부터 y 5까지. 자, 그러면 y 4까지 나오지. 자, 그러면 찾아보자. 일단 y 0은 자, 여기다 0 대입하는 거지. 이게 함수가 y는 1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0 대입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2분의 1 대입하는 거죠. 아, 그러면 사실 1 더해서 역수치한 거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이 1 더해서 역수치하면 3분의 2죠. 3분의 2. y2는 1 더해서 역수치하면 2분의 1이고 그 다음 y3는 1 더해서 역수치하면 5분의 2 y4는 1 더해서 역수치하면 몇이야? 3분의 1? 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이제 된 거야. 이제 공식 적용이지. 따라서 우리 적분에 이제 근사시키면 어떻게 된다? 이제 3분의 h죠, 공식이. 그럼 3분의 2분의 1에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홀수 번째 항은 몇 배? 4배. 짝수 번째 항은 몇 배? 2배. 아, 그래서 일단 쓰고 그 다음 홀수 번째 항은 저 3분의 2하고 그 다음에 5분의 2 있네. 자, 4배 해줬고 그 다음 짝수 번장은 2개야 하나야? 하나지. 왜냐면 이거 가운데 것만 봐야 돼. 마지막 건 빼고. 맞아? 자, 그러면 2배에 2분의 1밖에 없다. 그 다음 마지막 항은 그냥 더해줘야지. 됐어요? 이거 계산한 거야, 이거. 이것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통분하고 4 곱하고 이제 쭉 더해서 계산해보면은 이거 10분의 11 나올 거야. 10분의 11. 이건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귀찮죠, 이 계산이. 어디가? 어? 아, 첫 번째야? 잘못 썼다. 여기 1이니까. 잘못 썼어. 죄송해요. 됐지? 마지막, 나머지는 다 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많이. 근데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저 공식 외우는 게 좀 까다로워, 이게. 그리고 H 찾고 Y 찾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근데 뭐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뭐 과기대에서 좀 냈었으니까 그 학교 볼 때 그냥 한번 시험 보는 전날 그냥 보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하겠지.
근데 이제 좀 내가 상위권까지 좀 생각하고 있고 좀 여유가 된 학생들은 이런 것까지 꼼꼼히 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또 나올지도 몰라. 뭐 서성한 이런 데서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안 나왔던 거고 내년엔 나올 수도 있지. 알겠죠? 자, 근데 우리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거는 일단 그냥 좀 대충 보고 넘겨도 돼. 일단은. 됐지? 근데 7번 보시면 이제 아래 그림처럼 작은 저수지에 물 빼고 이제 평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저수지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다 뺐다는 거지. 근데 이 저수지 간격은 3m이고 간격의 높이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졌대요. 아, 저수지의 평균 깊이는 2m. 근데 저수지에 물이 빠진 후 이 영역을 메우려면 몇 세제곱미터의 흙이 필요한가? 아, 그러니까 물을 빼고 흙을 다 넣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물의 부피를 구하면 되잖아. 뭐 흙의 부피 구해도 되고. 맞아요? 부피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물의 평균 깊이가 2니까 평균적으로 다 깊이가 2라고 보면 되죠. 그럼 기둥이잖아, 기둥. 맞아요? 기둥 형태. 아, 그러면 요 면적 곱하기 높이가 뭐가 된다? 면적 곱하기 높이가. 부피가 되는 거지. 그럼 면적만 구하면 되네. 면적 구해서 2만 곱해주면 되는 거네. 이해돼요? 응.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런 관계식. 맞아요? 면적의 2배를 하면 부피가 된다는 거. 높이가 2니까 평균. 자, 그럼 이 S를 구하는 건데 당연히 S는 심슨 공식 이용하라 했죠, 문제에서. 그럼 이제 이용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더 쉬운 거야. 그러니까 간격도 나와 있잖아. H가 3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간격이 결국 3이라는 거죠. 그럼 H가 3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이제 계산해보자, 바로. 3분의 H였으니까 3이고. 그 다음 첫 번째 Y값이 뭐? 요거죠, 요거. 146. 두 번째 Y값 122. 세 번째 176. 이렇게 쭉 나가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홀수 번장.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홀수죠, 홀수? 맞나? 맞지?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홀수.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뭐가 돼요? 얘네는 짝수. 요건 마지막 항. 아, 그러면 이제 공식 적용하면 되지. 140 더하기. 홀수는 몇 배? 4배. 그럼 122 더하기 54에 더하기 30. 자, 그 다음에 짝수는 몇 배? 2배. 그럼 이거 76 더하기 40이죠. 아,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 13을 더하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됐어요? 이게 끝이야. 그냥 이거 이제 쭉 요거 뭐 1이니까 2배에서 쭉 계산하면은 이게 또 좀 생략하지. 2, 4, 3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다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식만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형태예요. 뭐 전혀 어려울 거 없지? 자,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한 유형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재형 공식, 심슨 공식, 그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페이지 130쪽. 이제 세 번째 근사값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 자, 세 번째는 우리 정적분과 뭐예요? 부등식이죠, 부등식. 그러니까 정적분의 근사값을 부등식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세워서 뭔가 또 구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의 근사값은 우리 적분 구간 뭐예요? x에 대한 구간 a부터 b까지 상한한. 그럼 적분 구간이 a부터 b까지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등호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적분 구간에서 우리 대수적인 계산, 그러니까 뭔가 식을 만든다는 거야. 요거를 통해서 x를 fx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식을. 그래서 변형시킨 후 이제 fx가 그러면 어떤 식부터 어떤 식까지 나오겠죠? 이 알파와 베타는 x에 대한 식일 거예요. 뭐 바뀌면. 그다음 뭐 상수, 여기 상수니까 그냥 상수겠네. 상수가 뭔가 바뀌는 형태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취해서 어떤 형태가 된다. 그럼 이거 양변에 다 적분 취하면은 부등호 방향 안 바뀌잖아요. 그대로 유지되죠?
아, 그러면 요 알파가 상수니까 적분 계산 되겠고 베타도 상수니까 적분 계산 되겠죠. 그러면 요 적분의 값은 요 정도부터 요 적분까지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적분이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근사값이 그냥 딱 계산되는 건 아니에요. 재형 공식이나 심슨 공식처럼. 그냥 그 적분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한번 저 적용해보죠. 1번. 예제 1번. 자, 이런 상황에서 적용하는 거야. 일단은 저 하면서 적분이 안 되니까 좀 하는 거라 볼 수 있죠. 당연히 저 10승인데 어떻게 적분해? 1이 더해져 있고. 적분이 당연히 안 되지. 자, 그러면 일단은 뭘 확인? 적분 구간 일단 쓰는 거야. 첫 번째. 그럼 x가 뭐부터 뭐? 0부터 1이죠. 상한하고 하한 썼죠. 그 다음에 요 부등식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피적분함수 f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피적분함수잖아요, 얘가. 피적분. 그러니까 적분하러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얘를 1 더하기 x 10제곱분의 1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양변을 10제곱 해봐요. 차근차근 하면 되지. 그러니까 만들어 가는 거야. 이게 대수적인 계산이에요. 양변을 10제곱 해도 부동호 방향 안 변하고, 그 다음에 0의 10제곱 해도 0이고 1의 10제곱 해도 1이잖아. 그럼 그냥 0부터 1이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 분모 1이 더해졌잖아. 맞죠? 아, 그러면 1을 더해볼게. 1 더하기 x. 양변에다 1을 더하는 거겠지. 그러면 몇부터 몇? 1부터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뭐 하면 돼? 역수하면 되지? 근데 역수하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가. 역수하면.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부호잖아. 다 같은 부호일 때는 역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죠. 기억나요? 아, 다 같은 부호일 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럼 이제 요게 역수돼서 여기로 오겠지. 2분의 1. 그 다음 얘가 역수돼서 여기로 오고. 됐죠? 이게 구한 거야. 요 피적분함수의 범위. 이해돼요? 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만 취해주면 0부터 1까지 적분, 0부터 1까지 적분, 0부터 1까지 적분.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럼 얘가 dx는 좀 생략하고 얘 몇이에요? 상수는 적분할 때 우리 상한에서 한 빼줘서 그냥 곱해주면 된댔죠? 맞아요? 이런 것도 요령이지. 자, 그럼 그냥 2분의 1이고 0부터 1까지 1 더하기 x 10제곱분의 1 dx. 그 다음 얘도 당연히 1 곱하기 1이니까 1이겠네. 아, 그래서 이게 그냥 결론이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요거 적분은 우리가 못했지만 최소한 뭐는 알 수 있다. 이 값이 2분의 1부터 1 사이에 있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2나 이런 숫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래서 이제 부등식으로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이게 끝이야. 그냥 이 적분은 2분의 1서부터 1 사이에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순서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다 정리했어? 자, 지우고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 2번 보시면 똑같죠? 적분과는 똑같잖아. 아, x가 0에서 1이구나. 그 대수적인 계산만 약간 다른 거지, 결국. 그냥 과정은 너무 똑같아. 일단은 세제곱 만들고, 세제곱에도 변하지 않죠, 0부터 1은. 그 다음에 뭐 더해줘? 1 더해주고. 그러면 1부터 2가 되겠죠. 아, 그 다음 뭐 취해줘? 루트 해주면 되지. 그럼 루트 1은 1이고
루트 2는 이 루트 2 나오지.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싹 다 적분. 그럼 됐네? 아, 그럼 이제 결론이죠, 이게. 얘 1이고, 그 다음 이거 0부터 1까지, 제곱. 루트 1 플러스 x 세제곱의 dx. 그 다음 이거 적분은 루트 2네. 아, 그래서 이 적분은 당연히 뭐 삼각형 이런 거 안 되죠. 여기가 뭐 제곱이 아니니까. 이건 적분 절대 못하는 형태지. 뭐 x제곱 앞에 곱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적분이 안 되는데 값이 뭐부터 뭐 사이라는 거 알 수 있다. 1에서부터 루트 2 사이. 뭐 1.3이나 뭐 이 정도 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야. 뭐 1.5는 절대 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범위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한 뭐 근사값이 딱 계산되는 건 아니지만 범위로 나오는 거예요. 부등식 이용한 방법은. 그래서 이제 유형이 어떤 유형에서 푸냐면, 어떤 유형에서 이 방법을 쓰냐면, 근데 이 방법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 4번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 배운댔지. 급수 이용한 거. 그러니까 이거 사실 급수 이용해서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장점은 뭐냐면 좀 계산이 편해. 계산이 되게 쉽잖아. 대수적인 계산. 맞아요? 그래서 쉽게 근사값의 범위가 나와. 근데 단점은 뭐냐면 오차가 좀 커요. 1부터 루트 2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에 가까운지 몰라 얘는. 그죠? 뭐 1에 가까운지 루트 2에 가까운 숫자인지.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차이가 큰 거거든 사실. 맞아요? 뭐 1.1 정도인지 뭐 1.3 정도인지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런 단점이 있어. 알겠어요 얘는? 그래서 얘는 뭐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지. 그냥 아주 단순한 방법이야 그냥. 그래서 오차가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뭐 이따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뭐 문제에서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지 뭐 이런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막 선택지 봤을 때 좀 그 값들이 차이가 큰 값들 있죠. 그런 형태면 이걸 써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 형태면.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면 네 번째 배우는 급수 형태를 써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적용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배우긴 했지만. 알겠어요? 좀 싱겁지? 1번 보자. 대표형 1번. 자, 0부터 0.5까지 그러니까 요거의 근사값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뭐 적분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근사값만 구해보래. 맞아요? 적분 뭐 할 수 있긴 하지. 마이너스를 빼주고 1 더해주고 해서. 맞아요?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근사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래서 뭐 사실 직접 적분해서 그 적분하면 막 ln 어쩌고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대충 파악해봐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문제 의도에 맞게 선택지 보면 뭐야? 막 뭐 0.25 이하, 0.25부터 0.5 미만 막 이렇게 범위로 나와 있잖아. 그럼 이런 문제 유형은 한번 그 부등식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부등식으로 안 될 수도 있어. 부등식이 오차가 너무 크게 나오면 이거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오차가 크게 나오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상황이면 우리 급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보죠. 자, 일단 구해 보면은 그 x 범위가 몇부터 몇이에요? 부등식 이용은 요거부터 시작. 그러니까 2분의 1로 쓸게 그냥. 자, 그 다음에 뭐뭐 구해줘야 돼요? 얘는 두 가지 구해줘야 되네.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 x제곱. 분자 먼저 구해주면 0부터 4분의 1이죠.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안 변하지?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x 범위도. 얘는 몇부터 몇? 더해주니까 1부터 2분의 3이네. 그러면 우리 최종 범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나누는 거지. 그럼 나눈 범위는 어떻게 구해요? 최대값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분자가 제일 클 때, 그 다음 분모는 제일 작을 때 최대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1분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최대겠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최소는 분자가 제일 작고 분모는 제일 커야 되겠지. 그럼 2분의 3분의 0이니까 0 되겠네요. 이 정도는 좀 생각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 2분의 1로 쓸게요, 그냥. 0부터 2분의 1. 자, 그럼 됐네. 그럼 따라서 우리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0부터 1까지. 1 더하기 x분의 x제곱 dx. 이 적분의 범위는 몇부터 몇이다? 0부터. 그 다음 2분의 1 더 곱해주면 8분의 1까지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아, 지금 선택지 보니까 뭐예요? 오차가 저 4분의 1씩이잖아. 0.25씩이니까. 그죠? 구간이 4분의 1씩이지. 근데 얘는 구간이 8분의 1이야. 그럼 저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로. 맞아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 근사값은 이 8분의 1은 대충 몇? 아, 이건 8분의 1은 그냥 값 몇이에요? 0.125죠? 아, 그러면 근사값은 0.125보다 작으니까 0.25 이하라고 해도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 답이 1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선택지에 뭐 좀 작은 숫자 뭐 11분의 1, 그 다음 12분의 1, 그 다음 뭐 10분의 1, 그 다음 뭐 8분의 1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걸로 답 구할 수 있겠어? 못 구하지. 그쵸?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 포함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세 개 다 이 부등식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못 구한다고 답을.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는 방법이에요. 부등식 이용하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처럼 좀 뭐 범위로 나와 있거나 좀 오차가 막 좀 크게 나와 있는 경우 있죠. 좀 범위들이 큼직큼직한 경우.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좀 큼직큼직하잖아. 아닌가? 그러니까 뭐 구간이 이제 좀 숫자가 많이 다르잖아, 모양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보통은 쓸 수 있다고. 알겠죠?